말을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자신이 없거나 귀찮거나 힘이 없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낯설어서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사람을 가려가면서 내 마음을 얘기하게 되면요, 이 퍼블릭 스피치 잘할 가능성 거의 제로입니다. 말을 잘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 안녕하세요. 말을 해보다 TV의 임유정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나운서 쇼핑호스트 생활을 했었고요. 라운제나라는 스피치 학원 원장으로 20년차 스피치 코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표 불안으로 스피치 학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원인은 사실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남 앞에 서서 발표하는 것을 퍼블릭 스피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무대에 서는 경험은 이렇게 자주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리허설입니다. 앞에 카메라 놓고 메타인지 자기 촬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짓은 어떻게 하는지, 나의 말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나의 목소리가 씩씩하고 전달력이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면요,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발표 전날 너무 떨리죠? 발표 전날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거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발표하는 그 PPT 슬라이드를 계속 보셔야 한다. 꼭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많이 보냐면, 이제 핸드폰에 PPT 슬라이드를 놓고 화장실에서 TV 보는 중간에 자기 전에 그냥 PPT 슬라이드를 계속 넘겨요. 이렇게 되면 이 PPT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이 PPT의 플로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친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보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리허설을 할 때 내가 발표할 내용을 앞에다가 아니면 옆에다가 가까이 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좀 멀리 째려보기를 원합니다. 뭘 째려보냐, 내가 발표할 내용을 멀리 이렇게 띄워보는 거예요, 모니터에. 그러면 청중이 이 부분, 이 그래프, 이 표, 이 제목을 먼저 보겠구나. 그러니까 나의 화자의 시선이 아닌 그 청자의 시선으로 그 PPT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내 PPT의 이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째려보면서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연습을 할 때는 실전처럼 하시면 좋습니다. 목소리도 크게 하시고 또 서서 하시고, 그리고 내일 입을 옷도 한번 미리 입어보고 하시면 좋고요. 네이버 검색창이나 이런 데 보시면 청중 이미지라는 거를 이제 검색을 해주면 청중 이미지가 나와요. 사진이 나와요. 내가 호텔에서 한다, 아니면 내 앞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호텔 100명 청중 이미지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걸 띄워놓고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너무나 중요한 강의는요, 사람들이 자고 있는 그 청중 이미지라든가 나를 째려보는 무관심의 그런 청중 이미지 사진을 띄워놓고 연습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무대에 가잖아요.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향해서 웃고 있는 몇 사람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에너지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근데 너무 떨린다, 내일 발표인데 너무 떨린다 이러면 그때 특효 약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반말로 연습을 해보십시오. 뭐뭐입니다,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단요, 안녕, 반가워, 내가 오늘 이거에 대한 보고를 해볼게. 야,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아? 네, 이렇게 반말로 하다 보면요, 훨씬 더 친구한테 말하듯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편합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내일 현장에 갔을 때는 뭐뭐이잖아, 이거를 뭐뭐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할 때요, 상대방은 내 말에 논리를 들을 것 같죠? 그렇지 않대요. 논리보다 비언어, 이 목소리나든가 바디랭귀지를 먼저 봤는데, 그 중에서도요, 바디랭귀지를 제일 먼저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 나오는 자세, 인사하는 자세, 손 제스처하는 자세, 아이 컨택트, 표정, 이런 것들이요, 더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때 내가 자신감 있는 바디랭귀지를 하면요, 이 사람 되게 태도가 좋다, 뭔가 자신감이 있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발표를 할 때요, 이 바디랭귀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손 제스처예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러면 또 이게 경직돼 보여요.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자 여러분,
뭐 이렇게 농구공 잡는 자세라든가 기부 자세,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런 자세를 하시면 이 자세하는 리듬에 맞춰서 목소리의 리듬이 또 앞으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스처를 하면 목소리 내기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손 제스처를 말을 시작한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해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아이 컨택트예요. 눈을 못 마주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좀 팁을 드리면요,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앞에 청중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눈동자만 이렇게 돌리면요 굉장히 산만해 보여요. 그래서 눈동자랑 고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세트로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오프닝을, 서론이죠, 인트로 멘트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아이스 브레이킹, 이 긴장이 깨지지 않아서 어려운 본론을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피치에 있어서 서론은요 전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오프닝 내용은요 절대 부정적인 내용이어서는 안 돼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그래서 정말 마음까지도 축축 처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 처진 스피치는요 본론에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프닝은 긍정적으로 해라 라는 내용.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오프닝을 할 때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진정성 있게 열 수 있는 그런 멘트를 하세요. 앞에 있는 사람을 칭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의 나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한다든지, 오프닝 때 이렇게 나의 마음, 진정성 있는 오프닝을 얘기하시면요 본론 결론도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근데 저는 아나운서하고 쇼핑호스 생활하고 스피치 강사로 20년째 활동하고 있잖아요. 떨려요. 그래서 그 떨리는 것이 나만 떨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가서 말할 때 떨리면 그 감정을요 굉장히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되게 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되게 열정이 있구나, 설렘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이 좀 떨린다면 그 떨림이라는 감정을 너무 나쁜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떨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말할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너무 떨리면 마이크가 이렇게 떨려요. 그럼 그냥 두 손으로 잡으세요. 근데 두 손으로 잡아도 너무 떨린다 그러면 마이크를요 턱에 붙이세요. 근데 마이크를 턱에다 이렇게 붙이면, 마이크 헤드를 붙이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단면적인 걸 보기 때문에요 이렇게 붙였는지 뗐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떨리면 이렇게 막 이렇게 떨지 마시고 마이크 헤드를 여기에다 붙이세요. 그런 다음에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떨린다, 그래서 막 목소리도 막 이게 염소 소리가 나온다 하시면요, 일단은 숨을 가두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앞으로 보내십시오. 우리가 숨을 가두면 더 떨려요. 그래서 이럴 경우, 그래, 그냥 숨을 아웃고잉, 내가 그냥 앞으로 밀어내주자.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들을 때요 사실은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숨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시원하다라고 듣고요, 그 숨을 따라서 우리 음성은 진동, 주파수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러면 내 안에 있는 긴장도 숨을 타서 나가게 되어 있고요. 또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시원하다, 개운하다, 잘 들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을 앞으로 보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너무 떨릴 때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우주존이 있습니다. 우주존이 뭐야? 정말 우주의 길을 잡아당기는 그 우주의 영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요 약간 천장을 바라보는, 천장 모서리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좀 이마에 나오는 그 존이 우주존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지 아니라 가슴을 딱 펴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눈높이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슴이 열리고 어깨가 열리고 나의 자신감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떨릴 때는 아자아자 파이팅,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가슴을 열고 시야를 위쪽으로 해서 여기가 우주존이지 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면요
정말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없던 에너지가 생깁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딱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안 믿긴다고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좋다는 건 강점이 많아요. 제가 어디에 가든 백화점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목소리로 그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막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협상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보면은요, 이렇게 웅얼웅얼 거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기술을 모르거나 그럴 마음이 없거나 기술적으로 좀 볼까요? 이렇게 웅얼웅얼 거리는 분들은요, 일단 목소리가 작아요.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크게 하려면 숨을 가득 담아서 안녕하세요 라고 내뱉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자신이 없거나 귀찮거나 힘이 없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숨을 가득 담아서 안녕하세요 라고 크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말하는 첫 음절에 악센트를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 오늘 있잖아 맛있는 맛집에 갈 건데 그 맛집 나랑 같이 갈래? 이게 아니라 나 오늘 맛있는 맛집에 갈 건데 나랑 같이 갈래? 맛집의 맛, 가치의 가가 첫 음절이에요. 그래서 첫 음절에 악센트를 주면서 말하면 단어에 대한 연상 효과가 좋아져요. 예를 들어 날씨 정보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 날씨 정보입니다 이런 못 알아듣거든요. 날씨의 날, 정보의 정의 악센트를 주면 날씨 정보입니다. 단어에 대한 이미지, 연상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전달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웅얼거리지 않고 전달력 있게 얘기하고 싶으면 첫 음절에 악센트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웅얼거리는 분들은 대부분 목소리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쭉 길게 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불을 좀 드시는 게 아니라 목소리는 세로다, 수직이다, 버티컬하게 말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어를요 세로로 배열해 보세요. 그러면 단어의 높낮이로 인해서 갭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갭과 갭 사이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말하기도 편하고 또 듣기도 편한 그런 목소리가 완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수학에도 공식이 있잖아요. 스피치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프랩이라는 이 법칙을 기억하시면 되죠. PREP. 첫 번째, 포인트,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결론을 말하고요. R은 이 문제의 reason, 원인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E는요, example,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의 사례, 아니면 경쟁자의 사례,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사례 등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해주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포인트.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PREP 공식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건배사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건배사는 택 법칙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땡큐. 이렇게 건배사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에피소드,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좋다고요 라는 말만 해주세요. 나는 우리 회사가 좋다고요, 나는 우리 동료가 좋다고요, 나는 나의 인생이 좋다고요, 좋다고요 라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되고요. 마지막에 택의 C, cheers는요 선창과 후창을 씩씩하게 힘차게 한다, 이런 법칙을 기억하고 계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피치에 공식이 있으니까 나만의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을 세워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말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잡생각이 많은 사람은 말이 분더더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말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잘하고 싶다면 평상시에 나의 생각을 심플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요. 스피치에 공식이 있는 것들을 한번 그 공식에 맞춰서 세팅을 하세요. 너무 나의 생각, 너무 나의 주관적인 말들, 꼰대와 같은 그런 생각들은 좀 내려놓고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말을 미리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스피치는 크게 세 가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식, 생각, 감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생각을 통해서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견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왜 해요? 우리가 말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죠. 선물을 주는 행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선물을 줄 때 상대방이 원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딱 선물을 받고 기분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전해줘서 이 사람이 마음에 꽃이 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정말 스피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감정, 저 처음 보는 사람 앞이라 말 못하겠어요. 낯설어서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사람을 가려가면서 내 마음을 얘기하게 되면요, 우리가 돈이 되는 스피치, 이 퍼블릭 스피치 잘할 가능성 거의 제로입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시잖아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처음 보는 사람 앞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한번 털어놔 보세요. 그럼 그들이 또 감정을 열어서 나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